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는 어디였을까요? 백신 접종률과 확진율, 전파율 등 코로나19에 관련한 여러 기준을 놓고 조사한 안전한 주 순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미시시피주의 한 도서관에 시 예산 지원이 보류가 됐는데 이것은 이 도서관에 성소수자 관련 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디즈니랜드의 대표 캐릭터죠. 미니마우스가 바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기간 각 주마다 이 코로나 정책과 상황이 다 달랐는데 그에 따라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살펴본 그러한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네, 팬데믹 기간 미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우려한 바가 바로 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일 텐데요. 네. 금융 전문 사이트 월렛허브는 미 50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팬데믹 기간 전국 어디가 가장 안전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각 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확진율, 입원율, 사망률,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율까지 조사해서 각 주들의 순위를 매겨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하고요. 높은 주는 어디였습니까?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 1위에 꼽힌 주가 여러 곳 나왔습니다. 공동 1위, 6개 주가 꼽혔는데요. 여기에는 이곳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커네티컷,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뉴저지, 그리고 뉴욕입니다. 이들이 다 이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확진율이 가장 낮은 주들은 어디입니까? 5위가 로드아일랜드, 4위 매사추세츠, 3위 일리노이, 2위 벌몬, 그리고 1위 워싱턴 DC입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주를 빼고는 지금 보면 다 미 동부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미 서부 지역은 탑5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율도 함께 살펴보면요. 5위가 워싱턴주, 4위 와이오밍, 3위 메인, 2위 오레건, 그리고 1위 알래스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코로나 사망률과 이 바이러스 전파율도 좀 알아볼까요? 어느 주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먼저 사망률이 가장 낮은 5개 주입니다. 알라바마주가 5위에 자리했고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4위입니다. 3위는 오레건, 2위 하와이, 1위 플로리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이 가장 낮은 5개 주는 1위부터 뉴욕과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그리고 하와이 순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나온 순위가 좀 의외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의외인가요? 지금까지 각 부문별 1위부터 5위까지 전해드렸는데 예. 보면 탑5에 2차례 이름을 올린 주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바로 위에 붙은 오레건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입원율이랑 사망률이 가장 낮은 5개 주에 들었고요. 뉴욕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전파율에, 그리고 워싱턴 DC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확진율, 이렇게 탑5에 포함됐습니다. 또 하와이는 낮은 사망률, 전파율 이 리스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가장 안전한 주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종합 순위는 이 예상과는 좀 다른 편입니다. 그러면은 팬데믹 기간에 가장 안전한 주 탑5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5위는 메인주였습니다. 낮은 입원율 3위에 하나 들어갔는데 다른 기준들에서도 전반적인 높은 점수로 총점 71점 받으며 5위입니다. 그리고 4위는 73점의 워싱턴 DC가 자리했고요. 3위는 버지니아주인데 이 버지니아주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에서 탑5에는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받아들면서 74점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며 공동 1위 차지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역시 다른 부분들에서도 두루두루 높은 평가 받으면서 총점 76점이나 돼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 하와이입니다. 이 하와이는 낮은 사망률과 전파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유일하게 총점 80.01,
80점대를 받아들면서 팬데믹 기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섬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럼요. 네. 섬이고 그러니까 네. 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렵죠. 좀 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와이 안에서도 음. 움직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행기도 타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주가 됐네요. 그렇다고 뭐 하와이 가서 살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소도시에서 도서관 예산 지원이 보류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미시시피주 잭슨 북쪽에 위젤랜드라는 작은 도시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메디스 카운티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토냐 존슨 사무국장은 11만 달러에 이르는 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습니다. 진 맥기 위젤랜드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성소수자들 이야기를 다룬 일부 책들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다면서 도서관에서 그 책들을 없앨 때까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겁니다. 존슨 사무국장은 맥기 시장이 그가 동성애자 자료라고 말하는 책들을 도서관에서 없앨 때까지는 그 자금 지원이 보류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사실 맥기 시장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를 지지할 수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공화당원인 맥기 시장은 어떤 입장을 나타냈나요? 네, 맥기 시장은 지역 매체 발표에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소수자 관련 책들 때문에 자금 지원을 보류했다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성적 의미가 있는 일부 책은 어린이들한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는 책의 종류를 좀 제한하려는 그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곳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테네시주 한 학군에선 퓰리처상을 받은 홀로코스트에 관한 책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교육감들한테 주내 학교에서 부적절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제한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이런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 위젤랜드로 다시 가보면 이곳의 시의회는 맥기 시장의 이런 행동이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허드 시의원은 작년 가을 시의회에서 도서관 지원 예산을 승인했고 시장은 기금 집행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젤랜드 이 도서관 이사회는 시의회에 공청회 요청해서 맥키 시장의 해명을 구하고 기금을 받을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수자 옹호단체 MS 캐피탈 시티 프라이드의 제이슨 맥카티 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을 각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디즈니랜드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의 걸프렌드, 이 미니마우스가 바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최초로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미니마우스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그 흰색 물방울 무늬의 빨간색 원피스. 그렇죠. 그 모습의 미니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습의 미니마우스를 보게 됩니다. 디즈니랜드 파리는 영국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와 협업으로 바지 정장을 입은 미니마우스가 탄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지 정장을 입은 미니마우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검은색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파란색 정장을 입은 모습입니다. 어허. 이렇게 새로운 옷을 갖춰 입은 미니마우스는 매년 3월 8일 돌아오는 세계 여성의 날과 또 디즈니랜드 파리 30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3월 디즈니랜드 파리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미니마우스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게 1928년입니다. 그 이후 여러 복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캐릭터상으로 바지 정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2019년엔 디즈니 크루즈 라인에서 미니마우스가 처음으로 이제 바지 입고 등장해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캐릭터상으로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유명 초콜릿 브랜드죠. 이 M&M도 시대상 반영하기 위해서
캐릭터 2개의 신발에 변화를 줬습니다. 네. 이 M&M's 가운데 초록색 캐릭터 있죠? 네. 네. 그 캐릭터는 보통 무릎까지 오는 흰색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스니커즈로 갈아 신었고요. 그리고 또 갈색 캐릭터 같은 경우엔 뾰족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그 구두의 굽 높이를 낮췄습니다. 아.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각 캐릭터들의 모습까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지금 미니마우스가 그 바지 입은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좀 머리에 그 이 리본만 없으면은 이건 남자처럼 보이네요. 아,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